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유해드리는 엑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영상을 올려드리질 않고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매주 이렇게 다 해석을 해드리면 영상으로 올려드리면 멤버십 회원분들 영상으로 따로 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전체 공개이긴 하지만 일부 엑셀만 제가 이제 차용을 해서 일부만 뭐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뭐 다른 엑셀들 보면서 또 말씀드리면 되니까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지를 보시면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구나라고 이제 보시면서 이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엑셀 아메리카노 분들에게 드리는 엑셀 중에 전체 엑셀을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일단 보시면서 너무 이제 엑셀 뭐 공개하면 나는 이제 멤버십인데 좀 불만이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엑셀을 좀 보시면서 고민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뭐 좀 더 얻어가는 게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선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실적이에요. 2020년도, 21년도, 19년도 그리고 이건 수익률의 어떤 변화이고 시가총액이고 이게 빌런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6105.34인데 이게 6조예요, 6조. 그러면 자, 이게 제가 고를 때 이제 고르는 방법을 이렇게 고르는 건데 여기 이제 5가지가 있죠. 이게 그냥 우리가 A 조건, B 조건, C 조건, D 조건 다 만족하는 거를 쉽게 이제 우리가 하려면 눈에 좀 저는 보려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 품문 하나씩 걸어가지고 1이냐 0이냐를 보고 모두가 1인 거를 이제 5점이라고 해서 썸 해가지고 그냥 합쳐가지고 내림차순하고 여기 이제 한 달 전 컨센서스가 있는 거를 일단 뽑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2년도의 컨센서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2021년도 지금 뭐 10월 20 새벽에 지금 찍고 있으니까 10월 28일인데 28일 새벽인데 결국 이제 2022년도 실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2022년도 실적이 컨센서스가 더 계속 상향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가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은행주들 결국 이제 순이자 마진이 상승하니까 지금 11월에 금통위에서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은행주들의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 2022년도 9월 달의 컨센서스 이게 한 달이거든요. M1이라고 하는 게 한 달이라고 하면은 8월 달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평균이에요. 그렇다면 그 한 달 동안의 컨센서스랑 지금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의 한 달 동안 컨센서스가 더 상향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최근에 이제 시세가 괜찮은 이유가 11월 제가 봤을 때 11월 금통위까지는 들고 갈 만하다. 왜냐하면 그때 저라면 금리 상승 모멘텀에 은행주들을 한번 팔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아니면 좀 늦어더라도 뭐 배당을 이제 받는다고 고려를 했을 때 배당 기대감으로 좀 오르는 12월까지는 이제 팔고 중소형주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메리카노 영상을 지금 이제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메리카노 분들한테 코멘트 드릴 때는 또는 카페라떼 분들한테 코멘트 드릴 때는 은행주는 이제 가을 전에 좀 잡아놨다가 배당 모멘텀을 기대하고 팔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비철에서는 고려아연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가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2차 전지를 만약에 고른다고 한다면 일단 한솔케미칼을 영상을 올려드렸던 이유가 2022년도에 컨센서스가 계속 강화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도 지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267.1에서 286.2로 더 강화됐죠. 그러니까 이게 2670억이에요. 2862억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서 내려보면 이 맥주 OEM으로 이제 좋아지는 거는 뭐 롯데칠성 뭐 이런 거고 이제 DDR5에서 관련된 종목이 몇 개 이제 떠 있는데 이제 심텍을 대표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도 이제 기판 관련해서도 DDR5에서 수익성이 개선됐던 과거 사례가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제가 영상 올려드렸고 그래서 DDR5는 그냥 이제 심텍을 그냥 기본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투자를 할 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돈이 예를 들어서 한뭐 1,000억을 굴리든 뭐 1조를 굴리든 간에 그 사람들이 DDR5 종목을 한 종목을 몰빵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종목을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조건 일단 편입해야 되는 종목이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뭐 돈이 많으니까 추가로 이제 편입을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주변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심텍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심텍은 담고 그 다음에 다른 DDR5 종목들을
추가로 담는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심택만 들고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LNF도 지금 계속 2022년도에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보면 2022년도에 컨센서스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제 후성이랑 첨보가 사실 비슷한 까라라고 보고 있는데, 육부라 인산 리튬 가격이 상승되면은 후성이 이제 직접적으로 좋다 보니까 후성을 좀 좋아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이면은 2022년도의 예상 실적 컨센서스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첨보보다는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전히 여기 보시면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2차 전지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여기 컨센서스가 이제 한 달 전 컨센서스 대비를 해서 예상 실적 대비해서 좀 더 강화되는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자. 우리가 뭐 공부할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육아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예전처럼 뭐 펀드 매니저 시절에 막 탐방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보고서들 보면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논리가 있고 숫자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게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이제 주도 업종이 되느냐 이제 아니면은 그 순환매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만든 건데, 자, 이건 코스피랑 코스닥의 종가 지수고요. 이걸 좀 키워 볼까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종가 지수이고, 이건 좀 그래프를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이제 업종 수익률을 다 뽑아요. 업종 수익률을 다 뽑고, 업종 수익률 옆에는 이거를 이제 다 등수를 만듭니다. 랭킹 함수를 통해 가지고 등수를 만들어요. 등수를 만들고, 더 오른쪽에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상위 1, 2, 3, 4, 5등의 수익률을 표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6등부터 나머지 수익률을 표시하게 딱 만들어요. 그래서 이 1, 2, 3, 4, 5등의 수익률을 에버리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익률을 에버리지해서 빼는 거죠. 그래서 롱숏을 만들고, 롱숏을 이제 기준가 1000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이 수익률 그래프를 MACD랑 오실레이터를 끝까지 만드는 거죠. 오실레이터가 일종의 뭐 강도라고, 우리가 힘의 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이게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는 모습이 되면 될수록 주도 업종으로 가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래프가 지금 좀 잘려 있긴 하지만 2021년도 5월 달부터 쭉 보시게 되면 이 쭉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6월, 7월, 8월까지는 주식이 참 잘 됐어요. 왜냐하면 요 구간에 대부분 이제 중소형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순환매가 된다는 거는 주도 업종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들이 올라가는 어떤 순환하면서 그림이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들이 그동안에 이제 셌던 뭐 대형주들 외에 중소형주들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가 시장이 조정받으면 당연히 이제 일부 종목들만 가는 것이고, 시장이 조정받은 이후에 반등할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제 순환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려웠던 게, 이게 이제 9월 7일부터가 이제 어려웠는데, 이때부터 이제 쭉 2차 전지 위주로만 막 가고 일부 종목들만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와, 내 건 왜 안 올라가느냐라고 이제 소외되는 국면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반등하면서 조정받고 나서, 이건 지금 코스닥 지수를 제가 그린 겁니다.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를 넣어 놓은 것이고요. 이거 는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 넣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반등하고 있다는 거는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고 있고, 이게 쭉 빠지니까 계속 순환매가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좀 의미 있게도 이 오실레이터 지표가 0.19, 마이너스 0.19, 마이너스 0.23, 마이너스 0.22로 지금 살짝 반등을 한 상황이죠. 때마침 또 오늘 이제 거의 뭐 메타버스나 미디어 엔터 이런 종목들 위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이제 새로운, 항상 조정이 나오고 나면은 1차 반등 이후에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주도 업종 위주로 종목들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시장의 반등은 지금 현재 병목 현상이든 뭐 물류 대란이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 제조업이라는 것들이 결국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욱더 비제조업으로 시각이 쏠리는 건데, 결국 이 비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다시 쏠리는 구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시장에서는 비제조업으로 계속 시각이 쏠릴 수 있는데, 지금 비제조업으로 시각이 쏠리는 게 점점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좀 섬뜩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업종이 좀 쏠리는 구간으로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이 첨차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물론 이제 제가 이거 28일이나 29일쯤에 한 번 더 돌려봐야 되는데, 이게 업종이 점점 쏠릴 수 있는 구간으로 이게 쭉 내려올 때는 순환매인데, 이게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제 어, 특정 업종들 위주로 주가가 간다는 어떤 해석이 돼버리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차트를 한눈에, 차트를 제가 뭐 옛날에는 젊을 때는 하루 종일 하 차트 한 개당 한 5초씩 해가지고 HTS 켜가지고 돌려가면서 보기도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주가가 플러스냐, 또는 이제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강하냐, 그 다음에 수급도 상대적으로 세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좀 반등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이는 거고, 네이버도 좀 반등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어떤 업종들로 지금 약간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숫자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 모습들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뭘까라고 이제 보는 거죠. 거기서 보니까 뭐 삼성 SDI, 현대차, 기아차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괜찮고, 은행주들 좀 반등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를 좀 보려고 이렇게 쭉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하이브, 이거 뭐 메타버스나 미디어 엔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금리 상승 때문에 이제 보험주들 여전히 이제 좀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카타르 쪽에서 LNG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포커싱이 돼서, 카타르 LNG 나오면은 도크 꽉 차니까 내년에도 신조선가 오를 거야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LNG만으로 이제 조선 3사의 캐파가 다 채워지는 건지에 대한 자신은 없고, 굳이 플레이 한다면은 본행제 들어가는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하이텍 정도는 LNG에 직격적으로 수혜니까 그 정도는 플레이 할 수 있겠는데, 조선주를 직접적으로 사는 거는 사실 이제 취사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좀 반등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떤 쪽으로 계속 자금들이 쏠려 나가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위메이드는 수급상으로는 악화되고 있는데 시세상으로는 굉장히 세고 있다. 근데 이제 요 구간에서는 이제 점점 매도 물량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이건 조선주이고. 그리고 쭉 가서 보면 또 이제 요새 KCC, 이것도 조선주고, 현대미포조선도 조선주고, 그다음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강하구나. 한전기술, 그리고 수소 관련된 일진하이솔루션, 그다음에 동부하이텍이 최근에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구나. 뭐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동부하이텍이 QOQ로 캐파도 늘어나고 ASP도 늘어나거든요. 최근 보고서 보시게 되면은 내년 실적까지도 지금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3쿼터까지 지금 수주 물량 다 받아놨다는 식으로. 그리고 하이트 진로는 이때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로서 바로 이제 음식점들의 이제 음식점들이 이제 회복이 되면은 결국 이제 맥주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위드 코로나랑 엔터 미디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 꽤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볼 때 실제 그 차트랑 좀 비교해서 봐야 돼. 여기서 몇 종목을 골라서 내가 본다고 하면은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카테고리에서 종목들의 실제 차트를 보고, 저는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을 옛날에 만들어 봤을 때 200일선 2위에서 있는 종목들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해도, 우리가 뭐 차트를 보거나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가급적 200일선 위에 있는 거를 보고, 이제 200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차라리 잘 맞는다라고 하는 그 통계가 있어서, 이러한 종목들을 단순히 숫자를 보지만 200일선 위에 있는지를 같이 체크를 하면서 걸러내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다행히 이제 건설 쪽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을 내수 관련해서 좀 좋게 보고 있고, 2차 전지는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좀 센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대주전자재료는 제가 영상 따로 음극재 관련해서 영상 올려드렸고요. 영상 올려드린 지 꽤 됐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시세가 세다 보니까 그냥 바스켓으로 들고 가기에는 음극재에서는 대주전자재료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미 상용화된 이력이 있다 보니. 그리고 의료기기에서는 이제 클래시스, 뭐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랑 다른 어떤 엑셀들 보면서 주도 업종을 고르고 주도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엔터주들도 계속 이제 시세가 지금 괜찮은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CJ CGV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11월 3일 날 마블 이터널즈 개봉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쭉 보니까 위드 코로나랑 엔터, 미디어 엔터, 그리고 미디어 엔터도 사실 콘서트 관련해서 고민하면은 위드 코로나로 이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쭉 다 들어가죠. 그리고 엔터는 또 심지어 메타버스에 해당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메타버스 ETF가 설정이 되니까 거기에 수급까지도 이제 덧붙여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조선주들 좀 반등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죠. 아, 조선주를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카타르 LNG 때문인 것 같은데 차라리 한국카본이나 플레이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시가총액을 좀 더 밑에권, 뭐 제이 콘텐트리도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계속 안 좋았던 지누스도 좀 반등하려고 하는 기미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살펴봐야죠.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수익성 회복을 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는지. 이거 위즈익 스튜디오도 이거 메타버스에 해당하는 종목들이고, 자이언트 스텝도 메타버스에 해당하는 종목들이고. 그래서 최근 이제 시장이 미디어 엔터 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고 메타버스로 쏠리고 있던데,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야, 이거 계속 더 가나? 왜냐면 이거 주도 업종이 점점 쏠릴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살짝 나오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미디어 엔터 종목들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메타버스는 거의 놓친 거나 마찬가지라서 저 같은 경우도 뒤늦게라도 메타버스를 사야 하나 이렇게 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쭉 이제 보면서, 아, 이건 좀 큰 종목이구나. 제가 엑셀 잘못 눌렀네요. 여기 보면서 GKL도 위드 코로나고, 이렇게 쭉 보면서 컨센서스의 어떤 변화, 이 데이터로 이건 이제 DDR5네. 심택을 제가 좋아하니까 심택이 좀 좋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DDR5의 엘더레이크 관련해서 CPU 오늘 공개했을 건데, 그 CPU 공개 효과로 인해서 DDR5가 결국 이제 생각보다 일찍 개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으로 DDR5 관련된 종목들이 좋아지는데, 저는 심택이 제일 좋아요. 심택이 과거에 DDR3에서 DDR4로 바뀔 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DDR 이번에도 4에서 5로 바뀔 때 수익성이 굉장히 점프업 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서 시간을 좀 단축하는 거죠. 어떤 제주항공도 위드 코로나고 대덕전자는 DDR5고, 그러면은 이쪽 종목에서는 DDR5 관련된 종목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엑셀을 쭉 보면서 고민을 하는 건 뭐냐. DDR5 관련된 종목이고, 너무 이제 그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아닌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랑 DDR5랑 메타버스 이쪽으로 너무 쏠리고 있구나. 2차 전지는 일부만 지금 좀 살아있는 경우구나.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그 조정받을 거냐, 계속 조정받을 거냐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그 영상에서 올려드렸듯이, 그 여기 이제 뭐 실환지주를 제가 올려드린 건데, ICC 배터리닷컴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2차 전지 밸류체인 소재 가격이 있어요. 이 가격들이 안 빠진단 말이죠. 제가 이거 매일 들어가서 보거든요. 2차 전지 밸류체인에 해당하는 소재 가격, 이걸 지금 원래 중국어 간체인데 한국어로 지금 구글 크롬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 이 가격들이 안 빠진다는 거는, 육불화 인산 리튬 이렇게 있는데 안 빠진다는 거, 지난달 대비 올랐잖아요. 안 빠진다는 거는, 이 가격이 안 빠진다는 거는 결국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그 단순 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엑셀 같은 걸 좀 보면서 시장의 어떤 시세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세랑 이거 시세만 보고 와 회사 좋아지는 건가라고 보시면 안 되고, 결국 이제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어떤 니즈가 있느냐, 단기적으로 이렇게 숫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마이너스 숫자가 이제 찍혀버리면은 이거 일회성인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제 보니까 DDR5네요. DDR5 관련된 종목들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인터로저는 이 개별 모멘텀이고, 이건 영상 예전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 회사의 어떤 개별 모멘텀도 개별 모멘텀이지만 일단 그 전체 카테고리를 잡고 이런 걸 보면서 또는 수익률을 보면서 카테고리를 잡아가고 어떤 종목들이 주도 업종으로 자꾸 등극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 그 이유가 뭐고 이게 지속될 수 있는가를 자꾸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우선은 이제 차트를 이제 시간상으로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 이걸 이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는 절대적인 수익률이 세냐, 상대적인 거는 업종 대비해서 업종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센 거냐, 그리고 수급은 수급 대비 수급 기준으로 플러스로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다 만족하는 거. 절대 수익률도 절대 수익률이고 업종 대비도 세고 그다음에 수급도 센 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뽑더라도 실제 이제 201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경험적으로 유리하더라고요. 그건 시스템 트레이닝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다른 이제 뭐 이런 종목들도 그 컨센서스 변화도 좀 보면서 아, 이 컨센서스 변화가 의미가 있고 이게 맞는 거냐라고 이제 텍스트 상으로 보고서를 보면서 좀 더 확인을 하시고 이러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그 최근에는 은행주들 그리고 2차 전지들, 위드 코로나들 뭐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몇 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해성 DS는 이제 캐파 증설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이 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메타버스랑 이 엔터 쪽, 미디어 엔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려가는데 메타버스는 너무 이제 차트가 서 있고 뭐 덱스터나 뮤직 스튜디오나 이런 것도 너무 차트가 서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좀 여전히 이제 엔터 쪽들은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도 종목으로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자료 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 이거 말고도 영상 그 엑셀 드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엑셀들은 다음 주에 또 뭐 조금씩 보면서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